다 재테크 하려고 모이셨잖아요. 일단 재테크 뭐 있는지 알아야지 재테크를 할 거 아니에요. 재테크란 게 기본적으로 돈 가지고 돈 버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박이에요. 도박에 주식도 그렇고 다 어차피 그런 걸 돈 넣고 돈 먹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뭐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고, 내가 돈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백이 안 오니까. 그리고 뭐 백이 안 온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돈을 얼마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비율 퍼센테이지로 투자금이 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에버리지를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금도 달라지고 투자 금액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벌 수 있는 비율도 달라진 거니까. 보통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주식도 그렇고 에버리지를 이용하면 1,000만 원에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도 그렇고 최대 400% 300%밖에 그 에버리지를 이용을 못 하는데, 부동산은 그거보다 안정적이면서 기본적으로 한 80% 이상 에버리지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 되면 집값 떨어졌다 그럼 내 몸빵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도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한 달에 월세 나가는, 만약에 집이 없다 그럼 월세든 전세금 이자금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내 들어가서 이거 이자 내고 내가 그냥 살지 라고 생각하면 뭐 편한 거죠. 내가 그냥 월세 내고 내가 아파트 샀으면 만약에 원룸 살다가 아파트 가서 살면 되는 거고. 그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주로 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뭐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저는 막 설명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오래 있었고 전문가고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막 얘기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절반 이상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합니다. 초보용. 예. 보통 재테크 막 부동산 시작하려면 기본 한 3, 4천은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잘하면 한 2천에서 할 수 있는데, 기본 3, 4천을 모아놓고 그걸로 굴리든 하는 게 재테크라서. 그 이전에는 솔직히 막 1,500밖에 없는데요, 1,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공투하라고 얘기는 해요. 제가 차라리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 3명 4명 모아서 같이 하고 같이 나누면 된다. 근데 이거 100%이 3명 4명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마음 품으면 빠그라져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웬만하면 하지는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 맞으면 해도 돼요. 마음이 맞고, 그러니까 나는 돈 있는데 적금 드는 것보다 차라리 투자를 할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꼬셔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또 명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얘가 집 샀다 그러면 또 그렇게 막 말이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 1,000만 원 2,000만 원 있을 때는 금통장 아니면 뭐 주식 같은 거 공부해서 조금씩 해도 상관없고요. 그 대신 이거는 그러니까 예금을 목적으로 한 주식이에요. 우량주들만 들어가는 펀드, 인덱스 이런 거.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지고 올라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르지만 일단은 오르긴 오를 거다라고 예상되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넣고, 이렇게 모아서 돈이 한 3,500 정도 되면 그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집 살려고 돈을 모으잖아요. 자기가 그 비율이 보통 한 1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이 한 돈 1,000만 원 있다 치면 이거 모으는데 3천까지 모으는데 2년이 안 걸려요. 2년이 걸릴 수가 없어요 원래. 그 중간에 계속 돈을 빼쓰고 뭐 쓰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직장이 괜찮으신 분들은 주거를 위해서 대출들이 잘 나와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그 신용 뭐 이런 게 지금 대출 주담대 금리보다 지금은 낮아졌거든요. 한 4%에서 5%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솔직히 지금 1,000만 원 있어도 당장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 3천만 원 나온 사람들은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는. 근데 이거를 갚아 나가기가 내가 힘이 들다 하면은 당장은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막 사람들 마이너스 통장 미리 받아 놓으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다 신용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내가 3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신용대출 3천만 원이 있는 걸로 내 신용에 잡혀요. 신용도가 빨리빨리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는 거지. 필요할 때 만들어 쓰는 거지. 이거를 지금 안 하면은 당장 못 한다. 주위에서 은행에서 계속 그런 말들을 해요. 전에 받지 않냐. 신용대출이 막힌 적이 있지 않냐.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 한다. 만약에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했는데 신용도가 더 높아지면 금리도 더 떨어지고 금액도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장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신용대출이 막혀서 마이너스 통장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그 풀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6개월에 길어봤자 지금 1년 3개월이거든요.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신용통장이 막히는 게.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공부나 하지 하고 그냥 공부하면서 솔직히 막 좀 싸게 많이 나온 것들이 있으면 해도 돼요. 아니면 프로젝트 같은데 저도 프로젝트 하거든요. 우리 애들하고 막 10억짜리 이런 거 비싸잖아요. 1인당 애들 4, 5천만 원씩 밖에 없는데 그러면 10억짜리 프로젝트 할 때는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요. 그럼 뭐 내가 5천만 원짜리 구자를 5개 팔 때니까 너가 5천만 원씩 타라. 그래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공장 이런 거. 공장은 평당 뭐 3만 원, 평당 2만 원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막 1000평짜리 이런 거면은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 아시겠죠? 월세가 평당 3만 원, 2만 원이니까 월세가 공장이 2천만 원씩 나와요. 좀 작다 그러면은 한 600, 700? 100평짜리 공장이 한 150에서 200 이렇게 나오니까 크면 클수록 공장은 많이 나와요. 그렇게 공투를 하는 것도 있고 뭐 투자의 방법은 많고 근데 내가 혼자 투자하고 뭘 하려고 하면 부동산이 제일 나아요. 공부 조금만 하면 되거든. 조금은 아닌 것 같고 열심히 계속 하면 하다 보면 늘어요. 공부도 뭐 이게 왜 하다 보면 늘다고 느끼냐면 여기 다 거의 수시나 뭐 정시로 대학 가셨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라도 인문계든 뭐든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배웠거든요. 왜냐면 축구 선수 하다가 경호원을 하다가 요리사를 했기 때문에 학교도 요리고 이런 거 나왔기 때문에 공부라가 전혀 먼 인간이라 저도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모아서 한 3,500 그러니까 3천에서 저도 3천에서 시작했지만 3천에서 시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1억 원짜리 아파트들의 경매를 받으면 보통 한 8천에서 9천 사이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출이 한 70% 나오면 세금 포함해서 한 3,1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 내가 들어가는 돈들이 수리는 뭐 뒤에 따로 치고 근데 이거 수리를 안 한다는 조건으로 바로 받아서 파는 조건이면 그래도 그러니까 한 1억짜리를 한 8,800, 8,700 갖고 세금 내면 9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단타로 그냥 1,000만 원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세금 55%가 나와요. 그 550만 원 주면 돼요. 그래도 500은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500 가지고 또 이거랑 같이 타면 이게 4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1억 2천짜리 하고 또 이거 1억 2천짜리 하면은 보통 한 2천 남거든요. 그러면 또 1,000만 원 세금 내고 1,000만 원 타서 5천짜리 하고 그리고 그렇게 쭉 늘려가면 5천짜리 하고 6천짜리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거 하다 보면은 캐파가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누기 해서 3천짜리 2개를 해요.
이게 3천짜리 하나 팔고 또 하나 팔고 하면서 이게 3개 4개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쭉 늘려가고 이게 모으는 거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내 월급 어차피 일하면서 월급 받는 거는 받는 거고 이렇게 일 쭉 늘리다 보면 한 7, 8개 그냥 그거 하는데 한 3, 4년 안 걸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 집 마음에 든다 하면은 거기 그냥 들어가 살면 되고. 그래도 어차피 그 전세나 이런 걸 안 끼고 바로바로 매매를 하면 세금 많이 내는데 세금 내는 만큼 남는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거 장기 투자로 들고 간다라고 하면 전세 끼우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거의 한 1,000만 원 투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나와요. 그걸로 하나 더 하고 그렇게 착착착착 하다 보면 부동산 재테크 하다 보면 늘어요. 이게 왜냐면 물건 하나하나마다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재개발을 들어갈 건가 아니면 뭐 신축이든가 아니면 단독 아파트면 나홀로 아파트는 시세 조사하는 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하던가 뭐 이러면서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뉴스 나오고 그러면 뉴스가 내 집에 어떻게 되는지 이 뉴스를 봤을 때 내 집에 당장 세금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이 뉴스를 파야죠. 왜 내 집이 어떻게 되고 내 집에 세금이 원래 얼마 내야 되는데 이 뉴스에 의해서 얼마를 더 내든지 더 줄이든지. 지금 종소세랑 재산세 합치잖아요. 좀 있으면 그렇게 되면은 종소세 재산세가 그러니까 합치면 오를 수 있는지 내릴 수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데 지금은 그렇게 합쳐지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소세 뭐 70만 원, 재산세 70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합쳐지면 140만 원, 150만 원 넘어가면 사람들이 부담된다고 바로 저항이 올 거거든요. 그거를 정치권에서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원래는 140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이 됩니다. 11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 거에 대입을 해서 내가 얼마 낼 건지 이거 생각을 한 다음에 저는 전세도 받고 월세도 받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뭐 한 1년에 70만 원, 80만 원이 이 집값에서 종소세든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추가를 해서 월세를 잡아야 제가 편하겠죠. 그런 거 계산도 다 해야 되고 뉴스 하나 보고도 이게 뭐 합쳐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떨어진다. 만약에 종소세 내가 내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떨어진다 라고 하면 세입자들한테 그냥 전부 다 그냥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번에는 뭐 월세 안 올릴게. 근데 원래는 나가는 돈이 줄었기 때문에 내가 돈 나가는 게 적어서 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심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럼 세입자들 안 나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도 칭찬을 듣는 걸 해야 돼요. 집주인도. 워낙 요즘에 뭐 집주인 갑질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저는 갑질합니다. 게임 아이템 뺏어요. 같이 게임하니까 한 10만 원짜리 그냥 아이템 그냥 달라 그래요. 갖고 온다. 그러니까 일단 돈이 안 되면 재테크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재테크란 거 자체가 돈으로 돈을 불리는 거. 그렇다고 이제 아예 도박으로 가시면 안 되고 강원랜드 가서 이거 뿅뿅이 돌리고 이러면 안 되고. 왜냐면 이거 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재미있는 게 강원도 갔다 올게요 그러고 이거 하다가 차 맡기고 왔나 걔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 내가 재테크란 도박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 가장 원초적인 도박으로 가자 이러면서 강원랜드 싹 가더라고요. 그러라고 한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럼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금을 현물로 사고 있잖아요. 골드바 사고 이러면은 너무 비싸잖아요. 골드바 1kg에 막 8천 얼마라는데 그런 거 말고 금 통장이라고 했어요. 그람 단위로 살 수 있는 1g에 지금 아마 7만 얼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 그람 단위로 살 수 있는 금 통장이라는 게 은행마다 거의 있을 거예요. 국민은행은 없긴 하더만 제가 국민은행이랑 기업은행 쓰는데 제 금 통장은 뭐더라 스탠다드 차타든가 거기 거 가지고 있는데 그냥 사요. 그냥 이제
오늘 금 시세를 봤는데 금 시세가 떨어졌어. 그럼 가서 사요. 오르면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또 떨어질 때 사야지라고. 솔직히 7만 원이잖아요. 한 돈 10만 원 들고 와서 그냥 10만 원치 주세요 하면 0.0 몇 그램도 팔아요. 거기서 시세에 따라서. 그리고 이거를 금으로 뺄 수도 있고 수수료를 주고 아니면 현금으로 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으다 보면 금도 투자기 때문에 올라요. 계속. 저 예전에 얼마더라? 41,000원대인가? 그때부터 이거 샀거든요. 수익률 지금 보면 딱 2배예요. 그때 언제더라? 한 8년 9년 됐나? 그러니까 지금 금으로 한 3, 4천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4천이 되면 빼서 집을 사요. 그러니까 꾸준히 모아놨다가 집을 사요. 저 차 살라고 돈 모았다가 그 차 계약해놓고 그날 아침에 경매장 가서 집 샀어요. 그래서 차를 못 샀어요. 그렇게 돼요. 나중에 딜러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내가 계약은 했는데 오늘 아침에 집을 사서 근데 한 2천만 원 벌었다 이러면서 밥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인맥도 늘어나고 왜냐면 딜러가 저한테 집 샀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외제차를 좋아해서 카푸어 시절에 프랄보 땡겨가 리스 땡겨가지고 차를 많이 샀는데 걔한테 많이 뽑았는데 걔가 이제 이거 하니까 얼마 벌어요 물어보길래 맨날 노니까요 싸돌아다니면서 얼마 벌어요 그래서 한 4, 5천 버는데 라니까 자기도 그 정도 버는데 나는 놀면서 벌고 지는 쇠가 빠지게 이제 영업하면서 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사고 싶은데 라고 연락이 와서 집 사줬어요. 경매로 한 시세보다 한 5천 싸게 사줬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얘는 그 컨설팅비 받았거든요. 5천 정도 싸게 사줘서 800인가 받았거든요. 그래도 얘는 이제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 영업할 때도 돈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연락을 줘요. 혹시 이제 부동산 이런 거 궁금한 사람 있는데 컨설팅 해주고 수수료 받아가세요 라고 연락을 줘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줘요. 영업도 이렇게 해요 저는. 왜냐면 이런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테크가 끝은 그러니까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리고 뭐 돈 모으고 하는 이유가 솔직히 쇠가 빠지게 회사 다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 집 하나 가지고부터 시작이잖아요. 집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모든 재테크의 끝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빨리 시작해서 빨리 집을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왜냐면 전부 다 집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부족하진 않아요. 한국에 아마 120%가 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절사 빼고 절사라고 이제 아예 못 사는 집 사람들이 안 살고 싶은 집 못 사는 집 빼고 그렇게 하면은 한 97% 정도의 집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근데 자가 보유율이 지금 53%? 54%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누군가 2개, 3개 많게는 막 수백 개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 쪽만 물어봐도 집 사야지. 근데 지금 왜 포기하냐면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집이 비싸다고 해서 내가 저 집이 7억이다 그래서 내가 7억을 싸들머지고 갈 순 없잖아요. 근데 7억짜리 집을 사려면은 내가 7억을 모아야 된다 계산을 하면 16년 7개월이 걸려요. 100만 원씩 모았을 때. 재테크 다른 거 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수익률을 7%에서 10%로 잡았을 때 제 친구가 그걸 계산하더라고요. 왜냐면 걔는 삼성 연구원에 있어요 지금. 걔 이제 7억짜리 집 사는데 그만큼 걸린다. 그래서 자기는 집이 없다. 근데 저는 집이 많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술 마시면 그 얘기. 왜 니는 집이 있냐.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그렇게 걸리는데 그거를 솔직히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16년 7개월 뒤에는 집값이 더 뛰었겠죠. 그러면 그게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라 전부 다.
조그만한 집, 싼 집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는데 이거 할 시간 없다. 그리고 돈도 없다. 근데 솔직히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긴 한데 솔직히 한 3, 4천이 많긴 한데 뭐 그래서 원래는 늘려가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왜냐면 저는 26살에 이거를 26살에 공부를 시작해서 28살부터 이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6년, 7년 하는데 뭐 집 많아요. 그냥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싼 집 이런 거 2억짜리, 3억짜리 이런 건 없고요. 2억짜리는 하나 있고 그런 건 없고 거의 다 1억 언저리, 공시지가 1억 미만 그런 거를 쫙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룸 2개, 그리고 상가 하나, 땅 같은 거 이거는 제가 그냥 산 거고.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3천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늘리면 쭉 늘어요. 빨리 늘어요. 근데 이거 시작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시작하면 그러니까 20살에 22살, 21살짜리 애들이 저한테 배우고 있거든요. 걔들은 벌써 집 두 번씩 돌렸어요. 걔들은 시작하면은 한 10년 뒤에 잘 된다 하면은 걔들은 30에 잘 되는 거고 나는 26, 27에 시작했으니까 47이네. 37. 이제까지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게 빨리 시작하면 빨리 크고 늦게 시작하면 늦게 크고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 집 사야 되고 그리고 내 집 말고도 솔직히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친척 중에 누군가 집이 다 없을 거잖아요. 내 나이 또래에 내 친구의 누군가. 제 친구들도 이제 막 결혼하거든요. 걔들은. 그러면 제일 먼저 저 찾아와요. 자기 신혼집 하고 싶은데 얼마밖에 없다. 가능하냐? 그러면은 가능하다 그러죠.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고 네가 8년 후에 네가 모으는 돈을 이용해서 그 대출이 없는 너가 집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네가 당장 월세를 살아도 8년 뒤에 7년 뒤에 너가 집을 가지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은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얘들은 집이 절실하잖아요. 이제 결혼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혼자 살면은 일단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대충 아무 집에 누울 수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주로 많이 찾아와요. 나는 창고에 누워도 되는데 내가 결혼할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집 아파트 무조건 아파트고 몇 평이어야 되고 그런 거를 얘기를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 저를 찾아오죠. 이제 네가 고민을 해봐라. 그러고 이제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네가 30년간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집을 보여줘요. 집을 경매 제가 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 경매할 거를 보여주면서 입찰을 계속 시키죠. 그러고 이거를 네가 30년 동안 다 갚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재테크 개념으로 네가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이거 거치 기간이 최대한 긴 게 좋은 게 집은 내가 내 돈 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사주는 거. 현관에 입구만 내 거. 딱 요까지만 내 거면 돼요. 왜냐면 집값이 1,000만 원이 오르든 2,000만 원이 오르든 1억이 오르든 은행이 집값 1억 올랐으니까 저 10% 떼주세요 안 하잖아요. 딱 정해진 금리만 받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어렵거든요. 지금은 뭐 세무사 뭐 한번 물어보면 막 5만 원씩 줘야 되고 법무사 뭐 하나 잠깐 물어보면 막 10만 원씩 줘야 되고 서류 하나 해달라면 막 40만 원씩 달래요. 근데 그 40만 원, 50만 원 주고 이 사람들 인맥을 만들어 놓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자주 연락하고 그러면 상담료 이런 거 안 받아요. 나중에 전화하면 저 뭐 필요해서 전화했는데 뭐 하는데 얼마예요? 물어보면 그거 저희가 싹 처리하고 하는데 사장님이니까 10만 원 받을게요. 그렇게 해요. 원래 40만, 50만 원 받던 것도. 왜냐면 인맥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하면 그런 사람들만 해요. 60만 원 아끼려고
셀프 등기하는 사람들이만 절대 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등기 한 번 하면 60만 원 들어가잖아요. 나는 60만 원으로 한 두 번, 세 번 이 사람이랑 거래를 하면 내 전화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 사람은 내한테 계속 할 사람이니까 그냥 공짜로 다 알려줘.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새벽에도 연락해도 받아요. 저희 법무사나 세무사들은. 왜냐면 제가 1년에 몇십 개를 하니까. 그리고 내 손님들 거를 다 그 사람한테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무사를 또 한 명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가 꼭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전부 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 이 사람들은 투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리적으로 이것만 확인시켜주고 거래를 하는 영업사원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돈 많이 달라 그런다고 많이 주거나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딱 법정으로 지킨 대로. 근데 일을 잘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딜을 쳐요. 이거 손님 한 달 안에 맞추면 복비 2배 줄게.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 말고는 굳이 복비 막 더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불법이거든요. 안 줘도 돼요. 법적으로 합시다. 아니면은 내가 이런 거래 한두 번 하냐. 그러니까 절반으로 깎여 이래도 돼요. 4% 받잖아요. 저는 1점 몇 프로도 준 적이 있어요. 솔직히 20만 원 준 적도 있어요. 한 60만 원 줘야 되는데 내가 거래 당신이랑 한두 번 하냐. 그냥 20만 원에 맞춰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20만 원만 주세요. 그래요. 왜냐면 집주인이 갑이거든요. 왜냐면 집은 그대로 거기 있잖아요. 얘는 내 집을 2년 뒤에도 팔아줘야 되고, 이 사람 세입자들이 나가면, 세입자는 여기 떠나면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좀 많이 받아라. 내 물건 그냥 싸게 해도 어차피 나 계속 임대 넣을 건데 네 일 안 할 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 싸게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 하면 막 부동산이 달라는 대로 다 주거든요. 그 외 부동산 거기 그 수수료 계산서에 뒤에 협이라고 돼 있거든요. 왜 협인지 이거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왜 이걸 다 줘야 돼요 라고 하면은 깎아줘요. 다 깎아줘요. 그리고 여기 집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자기 집 자가에 산다. 제일 좋은 분. 제일 좋은 분. 왜냐면은 서류상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혹시 원룸 같은 데 사는 사람 있어요? 원룸이나 이런 데는 건물 자체가 등기가 하나기 때문에 등기 확인을 잘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거 전세도 그렇고 선순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잘 해야 돼요. 전세를 살더라도. 뭘 하세요? 뭘 하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에 계속 그냥 물어봐도 돼요. 네, 필요하시면 물어보세요. 찔려가지고. 네.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했어요? 아니, 중개사니까. 네,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중개사 따려고 하거든요 지금. 왜 따려고 하냐면 그런 인식이 있어. 이게 중개사를 왜 따려고 하냐면 저는 전문 투자자잖아요. 근데 강의도 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강의할 때 아시잖아요. 중개사 있으면 주택관리사부터 해가지고 다 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테크 강의 이런 것도 자격증이 있어요. 그걸 다 따거든요. 이거 공인인증서 있으면 그냥 쭉 이거 그냥 받아오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돈 내고 받아오면 돼요. 5만 원인가? 강의 들으면 줘요. 가서 해봐요. 5만 원인가 이거 4시간 강의 들으면 이거 줘요. 그거 관리사는 따야 되고 재테크 전문가 이런 거 있어요. 부동산 재테크 그런 거는 4만 원 5만 원 주고 4시간 앉아 있으면 줘요. 그런 거 이제 쫙 걸어놓고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은 달라요. 왜냐면 집을 보여주는 것도 설명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아 이거 마음에 드세요 계약서 쓰고 해주고 읽어주고 심하이 이런 부동산보다 그쪽은 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집에 대해 설명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여기 근처에 이런 물건이 있고 이게 이 가격이고 이 가격이 왜 좋은지까지 설명해 주거든요. 팔 때. 그렇게 하면은 부동산 집을 하나 사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보통 내 집 마련 땡 이게 안 되는 게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사를 가야 돼서 알아보니까 내 집값이 한 5천만 원 올랐어. 그러면은 집을 2개를 갖고 있으면 내가 1억이 됐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요. 알아보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복부인이랑 사람들이 옛날에 다니던 이유가 농사 짓다가 개발이 크게 돼요. 그러면 평당 그때는 그게 많았단 말이에요. 보상률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몇 억이 생겼어. 왜냐면 40만 원, 50만 원 주고 옛날에 샀는데 몇 억이 되니까 그 몇 억을, 그러니까 나는 농사 짓고 땅 샀는데 돈이 됐다. 이 사람들은 땅만 사러 다녀. 아파트를 사서 신도시에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 돈이 됐다. 그럼 이 사람들은 신축만 사요. 자기가 아는 게 내가 신축 투자해서 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축 투자되면 돈이 되는구나. 이런 아줌마들이 모여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온갖 정보를 얘기를 하고, 그래 저기 신축 아파트 들어선다 우리 같이 사러 가자. 쫙 가서 신축 아파트 사고 분양권 사고 다 그래요. 분양권 한 사람들은 분양권만 하고요. 신축 아파트 하는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만 하고요. 그리고 저같이 경매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다 광범위에, 왜냐면 재개발도 해야 되고. 저 지금 그 전에 올렸을 거예요. 동평주공. 그걸 왜 올렸냐면 그때 4천만 원이었거든요. 4,500. 그랬는데 지금 이거 7천만 원이거든요. 그때 올렸을 때가 지금 한 2주 3주밖에 안 됐죠. 저 동평주공. 그거 진행을 제가 같이 하고 있어요. 추진위 해가지고 준비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동형. 예. 단타 했어도 한 2, 3천 벌었어요. 그거 대출 3천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매물 없던데. 네? 있어요. 진짜요? 왠지 알아요? 부동산에서 자기들 먹으려고 8개씩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바로 그냥 지랄하면 바로 줘요. 아시잖아요. 업자들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 부동산을 하면서 거기 하면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바로, 그러니까 그 사람 그냥 아들내미 명의로 그냥 거래해버리고요. 신청 명의 하잖아요. 물건 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자기들은 한 2, 3천 먹고 팔아도 되는 거라. 그래서 매물 이제 나올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 2개 엎어놨거든요. 내려가서 한 1억, 한 연말까지 한 1억까지 가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분양되면 2억 한 4, 5천까지 그냥 분양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제가 2,700에 샀고 2,700에 샀어요. 2,800인가? 그래서 보려고 그냥.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분양까지 갖고 갈 생각은 없어요. 중간에 좀 솔직히 빨리 올라가면 하는데, 그 빨리 올리려고 제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차피 하는 일 없잖아요. 집은 노는데. 놀러 그냥 통영 가면서 추로스 남북으로 가고. 현수막 걸 때 팔면 되겠네. 예? 지금 현수막 걸었어. 제가 걸었어요. 걸었어요? 네. 그래서 올랐구나. 그 10만 원 들여가지고 현수막 2개 가지고 그래서 그냥 올랐구나. 하면은 2천만 원 올랐는데, 뭐 그 핑크색 현수막 전화번호 제 번호 추진위원장. 위원장 해야죠. 네. 그래서 저 통영으로 주소도 이전했어요. 추진위원장이든 조합위원장이든 거기 사는 사람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주소를 옮기면 되죠. 뭐 비상전입이고. 지금 아니 솔직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제 거잖아요. 제 거거든요. 그 주택인데 한 토지 한 240평 정도 되고 위에 옛날 목욕탕이 있어요. 완전 옛날 목욕탕이죠. 이쪽으로 가면 여자, 이쪽으로 남자. 거기 그 건물을 사서 거기 2층에는 옛날에는 주택
있었거든요. 거기 살아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얼마에 사셨다고 하셨죠? 뭐요? 그때 공평 2000 많이 올랐네? 3월달에 5,300만 원. 최근에 봤을 때 6천 얼마 나오던데. 그럼 다른 평수인가 봐요. 아니요. 평수 하나밖에 없어. 평수 딱 똑같아요. 네, 그런 40, 42, 42, B. 왜냐면 제가 제 물건을 실천에 올려서 해놨는데 연락이 계속 오거든요. 부동산에 그냥 저는 매물 띄우는 거 아시죠? 부동산에 전화 오면 빨아 당겨서 500도 500도. 아유, 업자끼리 왜 이래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500도 하면 일단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조금 있으면 집값이 또 막 거래가 되면서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연락이 막 와요. 그러면 이제 다시 8천. 비슷한 거 또 없어요. 마산에 솔직히 가치도 지금 많이 올랐을 건데. 왜냐면 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신축 분양가 지금 4억에서 5억 사이 그 지금 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 건축비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양가에서 10% 차이 나요. 그러면 한 6억 선에서 분양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금 비례율이랑 이런 거 계산했을 때 지금 한 가치 아파트가 한 2억 정도 할 거예요. 그럼 비례율 얼마 나와요? 예? 비례율 얼마 정도 나와요? 비례율이 지금 1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110%, 120%에서 하는데. 근데 비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얼마나 가치 아파트든 이 아파트든 5층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위로 기본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게 30층 가까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작으면 15층.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합이 갖고 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개발을 노리는 사람이 있고요. 재개발은 오래 걸리는데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분양 그러니까 그거 그래 그런 거 보통 집값이 오르는 그게 있거든요.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아실 건데 그 재개발이 시작되면 재개발 그거보다 쭉 올라요. 보통 1,000만 원씩 올라요. 재개발 하나 진행될 때마다 한 10개에서 뭐 작으면 한 7개 정도의 구간이 있어요. 1,000만 원씩 오른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분양을 하면 분양가대로 이만큼 일단 뜨고, 그리고 분양하고 4년 동안은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요. 왜냐면 신축이기 때문에. 그러고 4년에서 7년까지는 조금 완만하게 오르긴 하는데 7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많이 안 올라요. 주위에 호재가 있지 않은 한. 그러다 보니까 좀 싸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호재가 있을 만한 곳에 제재를 하면 제일 좋죠. 근데 호재가 있을 만한 곳에 분양을 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분양권이 집값이 많이 뜨더라도 피가 좀 붙더라도 앞으로 4년간 오를 거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간 비율에 의해서는 많이는 못 하겠죠. 근데 재개발은 일단 작은 돈이 들어가고 많이 뜨니까. 근데 이게 기한이 그 대신 한 15년. 그리고 뭐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게 3년, 4년. 그리고 뭐 단타 치는 거는 솔직히 뭐 분양권에서 치는 거니까, 분양권 입주권에서 치는 거니까 피 주고 사서 2배 이런 식으로니까. 아니면 그거 아니면 경매는 싸게 사서 정가에 파는, 정가보다 싸게 팔아도 되고요. 그래서 경매 단타가 좀 편한 게 그런 게 편해요. 그 대신 경매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민법, 상법부터 시작해서 집행에 하는 행정법까지 공부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집행관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를 쓰면 좋겠지만 변호사가 돈을 많이 받아가요. 얘들 뭐만 하면 300이래 시간당. 자기 움직이면 300이래요. 그래서 변호사보단 법무사를 많이 쓰는데 법무사도 시간당 60만 원이거든요. 쓰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짜잘한 뭐 내용 증명 보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내가 집에서 삭삭삭 해도 돼요. 왜냐면 요즘에 폼비즈라고 달에 한 2만 원, 3만 원 내면 그런 양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정 없으면 이제 아는 법무사한테 나 이거 좀 하려고 하는데 내용 증명 양식 좀 보내줘 라고 해도 보내줘요.
그러면서 밥 한 끼 사주면 돼요. 그걸 돈을 주고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양식을 하나 받아놓고 내가 양식을 하나 짜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쓸 수 있어요. 다음 집도 쓸 거, 다음 집도 쓸 수 있고, 다음 집도 쓸 수 있고, 다음 집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 받아서 내가 쭉 작성해 놓으면 이름이랑 날짜랑 금액만 바꾸면 되거든요. 쭉쭉쭉.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정리하면 계속 쓸 수 있어요. 내 있을 거, 나도 있을 건데. 네이버에. 한번 끊을까요?